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장을 다녀오고 며칠 뒤 사촌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형님, 이제는 말 놓으시라니까 왜 자꾸 존댓말 하세요? 동갑인데 말 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서로 맞존대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맞존대해요. 역시 형님 예의 바른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나저나 제사인데 참석 못해서 미안했어요. 제사 음식하느라 힘들었죠. 라며 제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사촌동서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들었어요? 일이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건데요?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말을 안 한 모양이구나. 하긴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했겠네요. 혹시 저에 대한 일인가요? 제가 웃음기 가신 목소리로 되물었는데요. 사촌동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알고 있을 줄 알고 연락드린 건데 몰랐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혹시나 제가 형님한테 말했다고 큰어머니한테 야단듣는 거 아니겠죠? 그날 보니까 큰어머님 진짜 무섭던데? 동서가 말했다고 안 할 테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그럼 진짜로 제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며 사촌동서가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 시아버님은 삼남매 중 첫째로 우리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 때가 되면 가족들이 시댁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일주일간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사에 참석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시어머님께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일주일간 출장을 가는데 하필 제사가 있는 그 주에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회사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오렴. 근데 아주 기특하네. 제사가 있는 건 용케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도 바쁘다 보면 잊을 수도 있기 마련인데 기억하고 있는 게 기특해서 그렇지. 어머님, 항상 예쁘게 봐주시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는 내가 칭찬은 무슨 칭찬을 했다고 그래. 지금껏 살면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아서 어머님이 배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실 때마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딸이었으면 내가 맨날 예뻐해줬을 텐데. 라며 시어머님이 약간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지라 눈치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시어머님이 제사 걱정은 하지 말라며 몇 번이나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뒤 왠지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는데요. 우리 친정부모님은 그 흔한 칭찬 한 번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전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저는 친정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혼식 날조차도 친정가족들을 초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초대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저를 차단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 일은 오빠가 결혼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친정은 3남매로 제 위로 오빠가 그리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별 문제가 없었던 반면 오빠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자주 일으키고 다녔는데요. 부모님이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 불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포기한 지 오래였고 부모님은 부디 졸업만 해달라고 빌어대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 지인 소개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나 더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어. 그동안 잘 다녔는데 갑자기 왜 그래? 다들 뭐 같지도 않은 회사 다니면서 대놓고 사람 차별한다니까? 차별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고졸이라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엄청 무시하고 차별한단 말이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봐. 싫어. 나 열받아서 도저히 못 다니겠단 말이야. 특히나 이번에 대학 졸업한 찐따가 한 명 들어왔는데 생긴 것도 뭐같이 생겨서는
나를 완전 하대한다니까. 내가 대학이나 좋은 데 나고 그랬으면 억울하진 않지. 이건 지방대 나와서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린다니까. 그렇다고 그만둬버리면 앞으로 뭐 할 건데. 엄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순간 오빠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회사 그만두고 나도 대학 갈래. 뭐? 대학? 정말로 대학을 가겠다고? 사실은 지금 회사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대학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너 회사에 사귀는 사람 있었어? 엄청 예쁘고 착하고 그래. 난 소영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생각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꼭 소영이랑 결혼할 거야. 라며 오빠가 설레이는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오빠가 대학에 간다는 말에 엄마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진짜 대학에 갈 거야?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우선 입시학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소영이가 수학을 잘해서 도와준다고 했어. 소영이인가는 아가씨가 참 착하네. 그럼 얼굴도 엄청 예쁜데 착하기까지 하다니까. 그래도 소영이는 대학 나왔는데 내가 고졸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볼 참이야. 살면서 오빠 눈이 그렇게 반짝이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오빠는 소영이라는 사람에게 푹 빠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대학까지 나온 멀쩡한 사람이 왜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오빠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엄마와 동생에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그 소영이라는 사람이 오빠를 좋아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오빠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말을 해? 아니, 사실 오빠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오빠를 좋아한다는 게 영 이상해서 그렇지. 거기다 오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라며 제가 엄마와 동생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눈을 치켜뜨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네 오빠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하지. 뭐? 오빠가 잘생겨? 라며 제가 어이없다는 듯 웃고 있던 순간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내 친구도 전에 집에 놀러 왔다가 오빠 얼굴 보고 잘생겼다고 하긴 하더라고. 뭐? 네 친구가? 그때 내 친구도 오빠가 키도 크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다면서 몇 번이나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나만 돌연변이라는 말까지 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오빠도 얼굴이 잘생긴 편이고 언니도 키도 크고 예쁜 얼굴인데 나만 짜리몽땅하고 못생겼잖아. 하필 내 얼굴만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나만 안 좋은 유전자를 몰빵해서 받은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네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귀엽기만 하구만. 그러니까 내 말은 오빠 얼굴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얼굴이란 말이야. 그러니 오빠 여친이 대학을 가라는 말도 하고 그랬겠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니 여친 말 듣고 대학에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긴 하네. 라며 동생이 중얼거리듯 말했는데요.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주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번 참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대학 졸업장 따면 소원이었겠다. 엄마, 너무 기대나 하지 마. 엄마도 알다시피 그동안 오빠가 뭘 하나 제대로 끝낸 적이 없잖아. 고등학교 졸업만 하게 해달라고 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어? 넌 어쩜 말하는 뽐새가 그 모양이야. 내가 볼 땐 네가 기가 세서 네 오빠가 기를 못 펴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 뭔 놈의 기가 그렇게도 센지 너 때문에 네 오빠가 저런 거야.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기가 센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허구한 날 오빠만 싸고 도니까 그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독해진 거겠지.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암튼 오빠 공부한다고 하니까 너도 좀 도와줘.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공부 좀 봐주고 하면 좀 좋아.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안 될 건 또 뭐가 있어. 오빠가 참도 내 말 잘 듣겠다. 거기다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할 생각도 하지 마. 넌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가끔 말할 때마다 있던 정도 떨어진다니까. 암튼 난 못 도와주니까 두 번 다시 말 꺼내지도 마. 그리고 나 과외 아르바이트 하느라 지금도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단 말이야. 누구는 엄마 아버지 도움으로 편하게 입시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겠지만 난 학비 벌어야 해서 무진장 바쁘거든.
라며 제가 정색한 채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그 과외비 얼마씩 받는데 그래. 엄마가 그거보다 더 줄 테니까 네 오빠 과외 좀 해줘. 그동안은 대학 학비 보태줄 돈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해놓고는 오빠 과외 시켜주면 돈을 주겠다고? 아무리 봐도 난 이 집 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럴 수가 없거든.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굴어? 암튼 난 오빠 과외 못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학에 합격을 하자마자 엄마가 제게 딱 잘라서 말을 했거든요. 우린 네가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했으면 좋겠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란 사람이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은 꼭 보내라고 해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대학 등록금은 내주겠지만 나머지는 네가 학자금 대출을 받던지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알아서 다니란 말이야. 우리는 4년 내내 네 뒷바라지 못해주니까. 라며 첫 등록금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부모님께 바라는 게 없었기에 그것도 감지덕지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부모님은 대학을 다니는 내내 학비를 지원해주지 않았고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자 과외부터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부모님이 제게는 유난히도 냉정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허구한 날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제가 냉정하게 거절을 하자 엄마가 있는 대로 화를 내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급기야는 잔뜩 성을 내며 제게 쏘아붙였어요. 이제 보니 네 오빠가 너보다 좋은 대학 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예전부터 네 기가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해서 우리가 기를 누리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래서 타고난 천성은 무시 못한다고 하는 거야. 네 사주가 우리 집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주라고 하더니 딱 맞는 말이었어. 라며 엄마가 악담까지 쏟아내고 있는 모습에 그날 집을 나와서 자취하던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제게 관심조차 없었던 모양으로 몇 달이 지나도록 찾지도 않았어요. 다만 동생만이 걱정스레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난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오빠는 공부 잘하고 있어? 혹시 벌써 포기한 건 아니지? 나도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이더라고. 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그 소영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오빠가 그 사람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 있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사람 인생을 구한 것 같아. 그래도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네. 맞아. 엄마 아빠도 엄청 반기는 눈치고 말이야. 거기다 그 소영이라는 사람이 집에 자주 드나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마치 공주처럼 떠받들고 있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망나니 오빠를 하루아침에 바꿔놨으니까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 아주 공주가 따로 없다니까. 오빠 여친 올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든다니까. 그나저나 나 돈 가진 것 좀 있으니까 혹시 급하면 연락하라고 전화했어.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는 유난히 독하게 구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 그나마 동생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줬다고 해야 할까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의지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여자친구 덕에 지방 대학에 합격을 했고 어느 날은 동생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언니, 오빠 이번에 대학 합격했다고 했잖아. 곧 입학식이겠네? 지금 입학식이 문제가 아니라 둘이 대학 근처에서 같이 지낼 생각인가 봐. 둘이라고 하면 소영인가 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야? 맞아. 소영 언니가 그 근처에 일자리도 구했다나 봐. 그래서 엄마가 며칠 전에 가서 방도 하나 구해주고 왔는데 오빠 여친이 일반 주택은 불편해서 싫다고 펄쩍펄쩍 뛰어서 20평대 아파트로 얻어주고 왔다더라고. 20평대 아파트? 엄마 말로는 지방이라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래. 그래도 돈이 꽤 들어갔던 모양인데 이미 오빠 여친에게 넘어가서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고 있어. 덕분에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마련하라고 하더라고. 망나니 오빠를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해. 라며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 동생이 걱정스레 대답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면 막 고마워했거든? 엄마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하고 했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안에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라며 동생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상관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쯤에서 저는 외국계 회사에 이직을 해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이직을 했던지라 정말 잘해보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정말 오랜만에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넌 어쩜 연락 한 통도 없이 살 수가 있니? 진짜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먼저 차단했는데 내가 뭐하러 연락을 하겠어.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 암튼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다니까. 저기 그게 네 오빠 곧 대학 졸업하잖아. 벌써 그렇게 됐나? 암튼 네 오빠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는 집에 좀 오고 그래. 오빠 결혼하는 거랑 내가 집에 가는 거랑 뭔 상관인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민폐 끼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가족끼리 이렇게 연 끊고 살면 네 새언니 집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 집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평범한 가족인 척 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던 엄마 목소리가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니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실수가 새어나왔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봐도 우리 가족이 평범한 가족은 아닌 것 같긴 하나 보네. 아무튼 시비 걸지 말고 다음 주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집에 한번 와봐. 너도 새언니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야. 나 바빠서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자꾸 이럴 거야? 그러다 네 오빠 결혼 엎어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다 네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 라며 엄마가 으름장을 놓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많은 생각을 하다가 동생과 상의를 했는데 동생도 결혼식까지만 얼굴을 비추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결국 얼마 뒤 엄마가 말한 날짜에 집에 갔는데요.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안 공기가 조금 이상해진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하나같이 예비 새언니 눈치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조금은 낯설어서 제가 쭈뼛거리며 인사를 했는데요. 어머, 큰아가씨 왔어? 라며 예비 새언니가 보자마자 반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와 동갑이라는 말을 동생에게 먼저 들었기에 당황스러웠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비 새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자 예비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혹시 내가 반말해서 기분 나쁜 건가? 그치만 내가 손윗 사람이니까 당연히 반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 괜찮지? 라는 말에 별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예비 새언니가 제 옆에 앉아서 자기가 오빠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알다시피 저 사람 전에는 완전 구제불능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사람 됐다니까. 거기다 진짜 길이 잘 들여져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른다니까. 한번 볼래? 자기야, 가서 물 한 잔만 가져다 줄래? 오, 알았어.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줬고 예비 새언니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입을 열었어요. 봐, 내 말이 맞지? 이래서 남자는 길들이기 나름이라니까. 이렇게 다루기 쉬운데 그동안 가족들 모두 저 사람한테 꼼짝도 못했다며? 예비 새언니가 제게 물었지만 제가 들은 척 만 척 했는데요. 저와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임에 들림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예비 새언니가 기분이 상한 듯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큰아가씨는 둘째 아가씨랑 다르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네. 아가씨는 공부도 잘했다며. 지금은 무슨 회사 다녀? 그냥 외국계 회사 다녀요. 그럼 영어도 잘하겠네? 그냥 회사에서 일할 정도는 돼요. 라며 제가 묻는 말에 겨우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예비 새언니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결혼 안 할 생각이라며? 대체 결혼을 왜 안 한다는 거야? 결혼은 혼자 하나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좋은데 결혼 못하는가 보니까 성격이 아주 지랄맞은가 보다. 그지? 순간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예비 새언니와 오빠는 결이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과 굳이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오늘 기분 많이 나빴지? 오늘 가서 보니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도 그런 생각 하긴 했는데 암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나한텐 더 심하게 할 때도 많으니까. 혹시라도 힘들면 언니 집에서 지내도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제 말에 동생이 미안한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상견례를 한다며 굳이 저를 불러서 본가에 갔더니 동생이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언니가 학벌도 제일 좋고 잘 나가잖아. 그래서 언니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참내 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 허탈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 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고 본가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예비 새언니가 오빠를 따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상관하고 싶지 않아 잠시 후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반찬거리 좀 사올 테니까 너는 새언니랑 여기 있어. 난 바로 집에 갈 건데. 오랜만에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지. 뭐 급한 게 있다고 그래. 네 새언니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옆에 같이 있어줘. 현주야, 너도 여기 같이 있지 그래? 나도 뭐 살 게 있어서 금방 따라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라며 예비 새언니와 저만 남겨두고 가족들 모두 마트에 갔는데요. 가족들이 나가자마자 예비 새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글쎄요. 좋은 사람 생기면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혼자 살려고요. 아가씨 혼자 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엄청 후회한다. 생각해봐. 아가씨가 언제까지 젊겠어? 조금만 지나면 얼굴에 주름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금방 늙는다니까. 시부모님이 아가씨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괜히 잘난 척 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결혼해. 근데 그 애한테 들어보니까 아가씨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아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하던데 그런 성격 받아줄 남자가 많진 않겠다. 라며 예비 새언니가 다시 제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은 꼭 참고만 있었지만 그날은 저도 폭발하고 말았고 예비 새언니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남의 사생활에 왜 왈가왈부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야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인데 뭘 발끈하고 그래.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가씨 성격 지랄이 맞아서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딩크족인 언니한테 제가 임신 왜 안 하냐고 참견하면 언니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 언니는 대체 왜 결혼하고도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언니 기분도 나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남의 인생에 참견을 하냔 말이에요. 라며 제가 쏘아붙이듯 말을 하자 순간 새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오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날 상견례 때 새언니가 가족들에게 딩크족으로 살 거니까 손주 낳으라는 말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거든요. 문득 그 말이 생각나서 저도 따져 물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저도 불쾌감이 들어 즉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 난리를 쳤습니다. 너 대체 네 새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뭘 뭐라고 해. 네 새언니가 왜 울고불고 난리가 났냔 말이야. 지금 계속 구토까지 하고 난린데 네 새언니 말에 네가 자식을 왜 안 낳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다며. 새언니야말로 나보고 왜 결혼 안 하냐고 계속 딴지를 걸어서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한 것뿐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얘가 미쳤네 미쳤어. 네 새언니가 왜 자식을 안 낳고 산다고 하는 줄 알기나 해? 상견례 때 딩크족으로 산다고 했잖아. 그러서겠지 뭐. 네 새언니 따님이라 그런 말 한 건데 굳이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해? 따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따님이면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까지 한 거래? 그리고 시비는 새언니가 먼저 걸은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암튼 싸가지 없는 건 알아줘야 해. 앞으로 우린 너랑 연 끊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 있어.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평생을 키운 저보다는 새언니 말만을 믿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새언니가 가족들한테 언니를 완전 역적으로 만들어놨어. 언니가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막 칠 것 같이 왜 딩크족으로 사냐고 그랬다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렸다고 그러더라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걸 엄마 아버지가 믿었단 말이야?
당연하지. 언니 보고 인간도 아니라고 하면서 영 끊고 산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통화 오래 못하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며 동생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뒤 저는 오빠 결혼식에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았는데요. 그 뒤 부모님과 오빠 부부는 제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버린 채 아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말보다는 새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제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왔고 제 결혼식의 친정가족은 동생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친척 중에 수군대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이 대노한 채 입단속을 시켰지만 특히나 작은어머님이 눈치를 봐가면서 친정 가족들과 왜 연을 끊었냐며 끈질기게 캐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좋은 일도 아니었기에 굳이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그날 사촌 동서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삿날 너무 놀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사실은 형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님이 말을 좀 함부로 하시잖아요.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촌 동서의 말에 의하면 그날 작은어머님이 우리 시어머님에게 대놓고 물었다네요. 형님, 민혁이 처말이에요. 물어봐도 영 말을 안 해주던데 대체 친정이랑 왜 연을 끊고 사는 거래요? 동서는 남의 집안일에 왜 그렇게 궁금한 거야? 우리 며느리가 말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친정 부모랑 연 끊고 살 정도면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민혁이 결혼시킬 때 제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저렇게 독한데 언제든지 시부모랑도 연 끊고 살지 않겠어요?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동서는 진짜 언제 철들려고 그래?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무슨 못할 말 했어요? 얼마나 독하면 친정 부모랑 연 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형님이 착해서 지금 깜빡 속고 있는 거예요. 걔 눈이 표독스러운 게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아마 지금도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게 분명하다니까요. 작은어머님이 소름 끼친다는 듯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자 시어머님이 눈을 부릅뜬 채 작은어머님께 소리쳤다네요. 내가 그만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까 맨날 사기나 당하고 살지. 자네야말로 개돈 부은 거 날려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야? 그리고 나한테 빌려간 돈 내일까지 당장 갚아. 경고하는데 앞으로 우리 며느리에게 한 번만 더 꺼내면 내가 그놈의 주둥아리를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시어머님이 큰 소리를 치자 작은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네요. 형수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형수님한테 또 돈 빌렸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형수님, 이 사람이 또 돈 빌렸죠? 그러게 내가 그놈을 케어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안 했어? 라며 작은아버님께서 작은어머님 손을 잡아 끌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네요. 한참 동안 말하던 사촌동서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형님, 그동안 큰아버님 엄청 조용하신 줄 알았는데 그날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큰아버님께서 무조건 형님 편이던데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철석같이 믿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촌 동서가 부러운 듯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폭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키워준 친정 부모님조차 제 말을 믿지 않고 연을 끊어버렸는데 시어머님이 제 말을 굳건하게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그동안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시부모님께 받으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동생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오빠랑 새언니 말이야. 결국 이혼했어. 뭐? 이혼? 시간이 갈수록 새언니 히스테리가 더 심해져갔는데 대학 졸업하고 오빠가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거든. 근데 빨리 들어오라고 했던 모양인데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회사까지 쫓아가서 다 뒤집어 놓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말 안 들으면 난리를 쳤더나 봐. 엄마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허구한 날 엄마한테 음식 해가지고 오라고 명령질을 하기도 했고 말이야. 뭐?
음식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건 약과야.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 그게 정말이야? 그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었잖아. 그랬지. 근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더니 감당이 안 될 지경까지 됐어. 결국 오빠가 증거 싹 다 모아서 이혼했고 말이야. 이혼하는 과정도 난리가 아니었어. 이혼 못한다고 난리를 쳤거든. 근데 새언니가 오빠 뺨을 올려붙인 적도 많았다는데 그러면서 긁힌 자국 생긴 것도 있고 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볼 때도 공격적이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하고 오빠 혼자 지내고 있는 거야? 오빠는 본가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새언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입원 치료까지 받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나 봐. 근데 오빠 말로는 새언니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대. 그러다 보니 새언니 부모님도 그냥 이혼해준 것 같고 말이야. 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다나 봐.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혹시나 엄마가 전화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받지 말라고 그 말 하려고 찾아왔어. 이 지경이 되니까 언니를 찾더라니까. 아마도 그동안 새언니 때문에 돈을 엄청 쏟아해서 돈이 없으니까 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해대서 나도 지금은 집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 걸려오면 절대로 받지 마. 라며 동생이 씁쓸한 표정으로 제게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며 엄마라는 확신이 들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